경북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에 위치한 저수용량 약 1억 8천만 규모의 영주댐. 1조 1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 착공해 7년 만인 2016년 완공됐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댐은 물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첫 담수를 시작하자 녹조가 댐 전체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두 번째 시험 담수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 결국 올해는 물을 뺀 채 담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축사에 분뇨를 쌓아둔 곳이 1000여 곳에 달하고 분뇨가 비에 씻겨 내려와 녹조의 원인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댐 건설 전 시행한 환경 영향평가는 이런 부분을 놓친 겁니다. 하지만 영주댐은 녹조 말고도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영주댐은 지어놓고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완공된 영주댐은요, 물을 담으면 녹조가 발생해 댐의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래의 흐름에 영향을 줘 내성천 하류의 명승지도 현재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영주댐 현장에서 황선종 내성천보전의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영주댐을 만들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녹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모래 차단으로 인한 경북의 대표적 명승지죠. 이 무선마을, 회룡포의 육지화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건가요? 내성천은 100km 구간 전체가 하얀 모래로 덮여져 있고 또 그 고운 모래가 여울을 따라서 흐르는 특성을 갖고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내성천 중상류에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모래 흐름이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강의 원형 자체가 변형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육지화가 생기고 장갑화 현상이 생기고 강이 점점 육지가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제가 알기로는 내성천이 고운 모래가 강물을 따라서 흐르는 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영주댐으로 모래 흐름에 영향을 미쳐서 생태계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미처 예측을 못하거나 대응을 하지 못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영주댐을 건설할 당시에 수자원 공사에서는 2009년도에 사전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영향 평가서를 보면은 첫째 모래 흐름 차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가, 두 번째는 농경지에 건설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후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성천의 경우에는 연간 82만 입방미터의 모래가 생산이 되고 그 모래는 낙동강 모래의 60%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영주댐 상류 지역에서만 22만 입방미터의 모래가 생산되는데 그것이 하류로 흘러가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후가는 이제 육지화 현상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수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영주댐 유역 내에 농경지가 21%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농경지를 갖고 있는데요. 원래 댐이라는 것은 산간 계곡에 이렇게 농경지가 없는 부분에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영주댐은 어마어마한 농경지, 시키면 준평야지대에 영주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지금 육지화 현상에 또 포함해서 수질 문제까지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영주댐으로 인해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회룡포 현장을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회룡포의 모습입니다. 넓은 모래사장을 자랑했던 이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래가 점점 사라져 지금은 3분의 1가량만 남았습니다. 모래가 사라진 곳에는 나무가 자라나 예전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무튼 줄었다 그런 건 사실이지. 자꾸 사라지면 안 좋지 아무래도. 응? 뭐든지 자연 상태대로 어느 정도는 돼야지. 엄청나죠. 10분의 1도 더 줄었지. 군은 날아갔다고 봐야 되고 생산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안 오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사진 작가들. 사진을 찍으면은 옛날 이런 사진이 안 나오지. 임시방편으로 풀을 갈아엎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민들 역시 하나둘씩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엄청 컸는데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엄청 컸는데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나가고 엄청 옛날에는 근데 지금 몇 집 안 돼요. 여기가. 그렇죠. 옛날에 많이 빠져나갔죠. 하류로 갈수록 육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래에 이불을 덮은 것처럼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선몽대는 불과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넓은 모래사장을 자랑하던 관광 명소였습니다. 4년 전 사진 속에 모래가 가득했던 선몽대 앞입니다. 지금 물론 모래가 곳곳에 보이긴 하지만 제 키를 훌쩍 넘는 갈대가 군락을 이루었고 그 뒤로는 나무까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선몽대는 이미 육지화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 보면 이곳으로 떠내려온 쓰레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 있습니다. 양도 어마어마해서 발이 푹푹 빠집니다. 내성전 하류로 떠내려오는 물과 모래가 줄어들면서 관광지의 명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유명한 명승지가 점차 육지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랫동안 내성천을 지켜보셨는데요. 육지화 현상을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내성천은 원래 홍수기와 갈수기를 반복하는 강입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강인데 지금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류를 정체시키고 또 수류를 어떤 그 홍수기와 갈수기의 특성에서 벗어난 그런 수류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모래 흐름이 차단되는 문제와 함께 육지화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내성천 고유의 환경 특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래가 흐르고 물이 여울져 흐르게 하는 그런 특성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지금 영주댐 같은 경우에는 녹조 문제, 그리고 또 유역 내의 농경지에서 이제 침출수되는 그런 퇴비의 문제, 그다음에 비료의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주댐의 경우에는 담수 면적이 내성천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담수가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안개가 발생해서 농사가 짓기 어렵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호흡 질환 같은 건강의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은 내성천의 원형을 보존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내성천의 원형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영주댐으로 인한 문제점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해결 방법은 없는지 이종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댐 건설로 내성천 일원의 생태계가 변하면서 전문가들은 해결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물길과 모래길이 차단된 만큼 이 부분을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댐 철거 또는 댐 건설 이전과 같이 내성천 상류 지역에 지속적으로 물과 모래를 공급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실행에 옮기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댐 상류에 모래를 가두기 위해 조성된 유사 조절지로부터 내성천 상류로 모래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큰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옛날 자연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댐 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대안으로는 모래를 제대로 공급해준다든지, 그리고 자연 홍수가 발생하게끔 구조를 변경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우리가 공학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장 영주 본댐의 철거가 어렵다면 댐 상류에 위치한 유사 조절지라도 철거해 모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장 해체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주댐 수문을 활짝 열어서 그대로 물과 모래를 흘러보내고, 특히 모래를 차단하고 있는 상부댐, 유사 조절지댐을 제거해서 모래가 영주댐 하류 쪽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선몽대와 회령포 일원의 육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이 백사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거진 잡풀과 버드나무를 뿌리채 뽑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의 혈세가 넘게 투입된 영주댐.
완공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댐 운영이냐 철거냐를 두고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목입니다. 네, 육지화 해결을 위한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영주댐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영주댐에서 13km 상류에 자리한 유사조절댐입니다. 이 댐으로 말미암아 모래들이 더 이상 하류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유사조절댐은 상류의 모래가 하류로 흘러가지 않도록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내성천이 아닌 지천에서의 모래만 하류로 흘러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이상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쌓인 모래를 하류로 그냥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이동을 시켜갖고 이제 모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낸다는 그런 계획은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모래의 이동은 없었습니다. 그럼 하류의 육지화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상 모니터링이라든지 현황 조사를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NGO, 지자체, 관계기관까지 구성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관계자는 영주댐 하류의 육지화 현상은 가뭄 및 강우 패턴 변화로 일어나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일축합니다. 지난 2013년, 14년 발생한 가뭄으로 하천의 식성 변화가 육상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조 논란에 이은 하류 지역의 육지화 문제는 이제 댐의 존재 가치마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이제라도 영주댐 철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육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실 자료가 일단 조사가 돼줘야 철거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기초적인 게 확보가 돼야 되니까. 문제는 발생했고 이제야 모니터링을 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관계당국. 지난해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정부 조직까지 개편했지만 현장은 아직도 우왕좌왕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이미 예견된 문제고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영주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뭐 생각하시나요? 네, 내성천의 경우에 영주댐 건설 이전에는 항상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1급수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주댐 건설 이후에는 5급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질을 보였고 지금은 담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수질 문제를 포함해서 모래 흐름이 또 차단되면서 육지화 현상, 장갑 현상으로 인해서 강 전체가 특성이 이제 바뀌어 버려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해체 쪽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영주댐의 건설비는 총 1조 1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해체가 필요한 부분은 약 3천억 정도에 되는 본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주댐이 원래 모습을 찾음으로써 얻는 이제 이득을 두고 보았을 때 영주댐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댐을 해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영주댐 철거로 이 내성천의 본래 모습을 다시 되찾는 거에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댐 현장에서 황선종 내성천 보존회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